안녕하세요. 완전합격 제과제빵 저자 김창석입니다. 자, 오늘은요 유럽식 천연발효 미생물 자가배양법이랑 일본식 천연발효 미생물 자가배양법의 특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가배양법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분명히 공장에서 양산하여 대량 생산하는 거죠. 대량 생산해서 만드는 공장제 효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거롭게 천연발효 미생물을 자가배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현대과학의 혜택으로 모든 생산품들이 공산품을 비롯해 뿐만 아니라 이제 농산물도 축산물도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 대량 생산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제 농산물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첫 번째가 GMO 유전자 조작, 두 번째가 성장 촉진제, 세 번째가 항생제를 넣어서 대량 생산한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허용치 내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긴 하겠지만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오랫동안 먹으면서 임상학적으로 이제 몸에서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소비자분들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 생산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시장이 형성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들어야죠.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야죠. 당연히. 자, 그러면 그러한 시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고 우리가 유기농 식재료에서 발효미생물을 채취해서 배양하는 과정에서 성장 촉진제라든지 항생제를 집어넣지 않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러나 병원성 미생물이 발현되지 않게 과학적인 근거 하에서 배양하는 그런 방식을 찾아서 이제 배양을 한 다음에 자가배양을 하는 거죠. 자가배양을 해서 그 배양한 미생물을 가지고 빵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은요, 이러한 전통은 천연발효 미생물 자가배양법에 대한 전통은 유럽에서 당연히 먼저 시작이 됐겠죠. 공장제 효모도 유럽에서 독일에서 먼저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공장제 효모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천연발효 미생물 자가배양법을 활용해서 유럽 사람들은 빵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효율성의 문제 때문에 빵 만드는 시간이 너무 수고스럽고 생산성이 떨어지다 보니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과학을 통해서 알게 된 방법으로 이제 배양을 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전 방식으로 회귀하자, 전통 방식으로 회귀하자라는 운동이 바로 유럽식 천연발효 미생물 자가배양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호밀 샤워종, 화이트 샤워종, 통밀 샤워종 많이 들어봤죠? 많은 책들에서 그 방법론적인 것들이 메서드죠, 메서드, 단순한 메서드적인 것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고요.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유럽식 천연발효 미생물 자가배양법으로 만든 빵은 우리 아시아 사람들에게 어울리지, 즉 기호성이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아시아 사람들은요 빵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칠판을 봐주십시오. 기호성이 높은 맛을 원하는 거죠. 주식이 아닌 간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간식이라고 하는 빵은요 가볍고 부드럽고 촉촉하고 달고 고소한 이러한 맛들이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부재료라든지 식품 첨가물로 보다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이 수업에서는, 이 강에서는 미생물적 관점에서만 이야기하자면 주식, 곡류를 섭취하는데 효율적인 발효 메커니즘을 일으킬 수 있는 균류는 유산균입니다. 유산균류. 이에 반해서 기호성 높은 간식용 빵을 만들 수 있는 균류는 효모
효모균류입니다. 효모균류. 그러면 이런 유산균류는 어디에서 채취하냐면 공류에서 기생하고 있는 유산균류를 채취해서 증강, 배양, 이때 항생제라든지 성장 촉진제를 집어넣지 않고 배양을 해서 빵을 만든다고 한다면 당연히 건강하겠죠. 건강한 빵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러나 맛이 너무 밀도가 높고 쫄깃하고 쫀득하고 그리고 신맛이 강하기 때문에 간식으로 생각하는 아시아 사람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볼륨감 있는 빵을 만들기에 적합한 효모균류를 과일에서 채취하는 이 방식을 일본 제빵사들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학적인 근거입니다. 과학적인 근거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즉 미생물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만든 제조법이에요. 많은 책들에서 일본식 천연발효 미생물 자가배양법을 또한 소개하고 있지만 메커니즘이 아닌 메서드 방법을 단순히 소개해서 그게 좀 아쉽죠. 그것을 그냥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다른 과일에다 막 적용을 해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이번 강에서는 이 차이점, 즉 천연발효 미생물에는 두 가지 균류가 있다. 효모균류와 유산균류. 그리고 이 효모균류를 많은 마이크로플로라, 많은 미생물 중에서 우점이 될 수 있게끔 해서 채취하는 방식이 일본식 천연발효 미생물 자가배양법이라는 것. 그리고 빵을 주식으로 만들면서 빵에 이용되어지는 공유의 효율적인 섭취에 도움을 주는 유산균류를 우점으로 해서 빵을 만드는 방식이 바로 유럽식 천연발효 미생물 자가배양법에 의한 방식이다. 이렇게 이번 강에서는 이 내용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짧게 핵심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 다음 강에서 또 다른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